자, 이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된 이 시력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한 시력과 교정 시력인데요. 나한 시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앞에 어떤 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맵눈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을 나한 시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고서 측정한 시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과 비교해서 교정 시력이라고 하면 뭐 비정시여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측정하게 되는 시력이 이제 교정 시력이 되는데, 두 가지로 놓고 봤었을 때 실제 어떤 것이 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두 시력 중에서 실제 임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시력은 교정 시력이에요. 그래서 종종 뭐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할 때 안경을 쓰고 온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한 시력 측정은 좀 생략을 하고 교정 시력만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왜 이제 교정 시력이 더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력이 좋지 않아도 교정을 했었을 때 시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시력이 그다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정했었을 때 시력에 어떤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혹은 이제 뭐 어렸을 때 그 시기능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약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시력이 나쁘지 않아 가지고 교정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어떤 시력 저하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진 않겠으나, 교정을 해도 시력에 어떤 향상이 없다, 이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임상적으로는 교정 시력이 잘 나오는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한 시력이 있고 양한 시력이 있죠. 그러니까 단한은 이제 각각 오른쪽, 왼쪽 눈에서 각각 측정하는 이제 시력값이 될 테고, 내 눈이지만 이제 양쪽 시력 측정했을 때 양쪽 시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뭐 흔히들 짝눈이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한쪽 시력 굉장히 좋은데 한쪽 시력 굉장히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한 시력 각각 측정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양한 시력 측정했었을 때 당연히 단한보다는 양한의 시력이 좋은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혹 단한의 시력이 이제 측정을 했었을 때보다도 양한의 시력이 더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라면은 양한시, 두 눈을 이용을 해서 보는 양한시 기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력을 측정을 하고 차이값이 너무 크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 단한보다 양한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양한 시력이 더 좋지 않다 라고 하면은 이런 값을 가지고 양한시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의심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이 있습니다. 중심 시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심화 기준으로 해서 측정이 되는, 보통 중심 시력은 중심화 기준으로 30도 범위 내에서의 어떤 측정이 되는 시력값을 얘기하죠. 중심 시력이라고 하면 추체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력이 잘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반면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추체세포는 거의 없습니다. 관체세포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어떤 이렇게 움직임, 동태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캐치가 좀 빠르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중심과 주변을 두고 구분을 해서 시력을 측정을 해봤을 때는 중심 시력 같은 경우에 시력이 이제 굉장히 좋게 예민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주변시는 조금 이제 시력이 당연히 이제 떨어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변 시력을 측정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중심화 기준 30도 범위 바깥에 있는 시력, 그래서 시력표를 두고 주변에 시력표를 주변에 놓고 측정한 시력값을 주변 시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력을 측정을 할 때요,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단일 문자 시력 측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시력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저희가 보는 그런 이제 시력표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여러 개의 시표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경우는 이제 복수 문자 시력을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프로젝트식으로 왜 요즘에 하나씩 쏘아가지고 보여주는 프로젝트 시료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제
단일 문자 시표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여러 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난시 환자라든지 아니면 주의가 조금은 이제 좀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인지하기가, 구분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병열시표는 좀 구분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나 약시가 있는 사람, 약시는 이제 교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약시양 같은 경우에는 또 난시안도 포함이 되고요. 이 사람에게는 시표를 보여줄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일 문자 시력을 측정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병열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시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비 시력표가 지금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 시력표가 대비 시력표예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바탕이랑 그리고 선이 이제 선명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간격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런데, 선명도의 차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인지를 하는가, 그리고 간격이 더 좁아짐에 있어서도 더 잘 인지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이 대비 시력이에요. 그래서 대비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력의 질적인 부분을 갖다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표를 봤었을 때 이렇게 이제 큰 문자부터 작은 문자까지 이렇게 읽혀가면서 이 사람의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작은 문자로 갈수록 당연히 이제 시력표를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읽을 때 얘가 3인지 6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6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6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똑같은 시표를 읽지만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6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혀볼 때 검사자들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3, 6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이제 그 똑같은 시표줄에 있는 거지만 얼마나 더 잘 인지를 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시력이 1.0이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비 시력이에요. 특히 대비 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밤에 좀 야간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대비 시력이 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각막 교정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해상 시력은 좋게 나와요. 밝을 때 시력은 굉장히 1.0 이런 식으로 좋게 나오는데, 이 각막을 갖다 이렇게 깎다 보니까 깎으면서의 어떤 스캐터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깎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난반사가 일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밤에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뭐 헤드라이트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번져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각막 교정술 후에 나타나는 그냥 굉장히 흔한 부작용으로 이제 밤눈이 어둡다, 이제 불빛이 번져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대비 시력을 측정하면 굉장히 대비 시력이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시력의 질적인 부분을 갖다 확인하고자 할 때 대비 시력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인데, 보통은 이제 원거리 시력만을 측정을 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이제 중장년층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노안이 오고 가까운 곳이 불편하면은 근거리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가까운 곳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제 근거리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원칙은 원거리 시력, 근거리 시력을 모두 다 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근거리가 다 시력이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원거리 시력은 좋은데 근거리 시력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젊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조절이나 폭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칙은 둘 다 측정을 해서 둘 다 양호한지를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력을 측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원거리 시력이라고 하면 보통 5m 이상, 혹은 이제 6m, 그러니까 20피트에 해당되는 6m 이상에서의 시표를 두고 측정을 하는 그 시력 값이 원거리 시력이 되고, 근거리 시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근거리는 이제 책 보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30cm, 40cm 기준으로 조절력이 어느 정도 개입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시력 값을 근거리 시력 값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시력, 근거리 시력 이렇게도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력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주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안구도 작기 때문에 이제 소안구기 때문에 원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생후 1개월 정도 됐었을 때 시력값이라고 하면은 안전수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에 안전수동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안전수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어떤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움직임에 대한 인지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력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생후 2개월쯤 됐었을 때는 뭐 시력이 0.01, 0.1보다도 안 좋은 0.01 요 정도로 가다가 보통 한 만 7세경이 되면은 정상적인 시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이 시력이 이 나이 또래에 가져야 하는 정상적인 시력 값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가는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한 뭐 5, 6세 정도 됐는데 시력이 한 0.7이다고 해가지고 얘가 시력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경을 뭐 근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진단을 해가지고 안경을 씌우면은 오히려 이제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안경을 씌우면 오히려 근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발달 과정에서 요 정도의 시력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한 뭐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도 시력이 이제 원하는 만큼 뭐 1.0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부터는 조금 더 이제 시력이 어느 정도로 이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좀 씌울지 안 씌울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성급하게 시력이 한 0.8에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씌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원인이 꼭 안경을 써야 되는 어떤 문제라고 하면 써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렇게 이제 뭐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 시력, 근거리 시력 둘 다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거리랑 근거리랑 시력이 다 괜찮아요. 양호해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이것은 이제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예를 들어서 원거리 시력은 괜찮은데 근거리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근거리 시력이 안 좋다, 근거리를 볼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조절과 관련한 부분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절과 관련해서 같이 항상 동반이 되는 게 눈모음, 폭주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원거리는 괜찮은데 근거리 시력이 안 좋아 라고 하면은 조절 폭주장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흔하게 이제 노안이 올 시기에 있는 환자라고 하면은 이제 노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원시, 그죠? 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원시인지에 따라서 원근거리에서의 문제를 갖다가 다 발생시킬 수도 있고 다 발생 안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시를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 시력은 괜찮은데 근거리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요거에 맞게끔 처방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거리 시력은 안 좋아요. 그러면 근거리 시력은 괜찮아요. 그러면 원거리 시력이 안 좋으니까 단순하게는 굴절 이상이다. 그리고 원거리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근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가성 근시라고 해서 이제 너무 조절 자극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가짜 근시의 어떤 그 현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진성 근시로 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캐치하고 좀 적절하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원근거리가 모두 안 좋아요. 그러면은 원근거리가 모두 안 좋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도의 고도의 굴절 이상이 있는 근시나 원시나 난시 이런 것들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감각계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거리, 근거리 시력 모두 다 측정을 해서 둘 다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시력 장애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어느 부분에 있을 때 시력에 이렇게 저하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빛이 투과하는 이 매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각막, 이제 빛이 들어왔었을 때 각막에 혼탁이 있다,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뭐 방수, 동공, 수정체, 유리체 이런 부분들에 혼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빛이 막막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요런 이제 매체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결상된 정보를 대뇌 CPG까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시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시로에 염증이 있거나 변성이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전달이 안 돼서 인지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안압이 이제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안압이 높아요. 높으면은 이제 압력이 높다 보니까 시신경을 또 누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력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녹내장 같은 경우에 시야의 결손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는 이제 굴절 이상, 그죠? 근시, 원시, 난시, 그리고 조절 이상의 노안, 그죠? 그리고 조절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근거리에서의 어떤 문제를 또 시력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히스테리나 어떤 신경증, 어떤 이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도 시력이 이제 일가성으로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시라고 하면은 시력이 제대로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고 안 좋은데도 교정이 제대로 안 된다.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인 이상도 있을 수도 있고 기질적인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안구나 시각 경로의 어떤 그 이제 실제적으로 결상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력 저하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일가성으로 갑자기 이제 눈앞이 깜깜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동맥, 목동맥의 일시적인 폐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흔하게 망막에 손상이 되었다. 망막에 결상되는 필름 부분에 손상이 되었다. 나이 들수록 나이 관련해서 황반 부분이 변성이 많이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력이 당연히 잘 안 나올 거고,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엔 시력에 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력 장애의 원인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제 흔한, 그래도 나름 흔한 그런 이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은 시력 측정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을 측정하는 목적은 이제 뭐 시력이 양호한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가를 확인하고, 시력에 저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도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혹 난시가 있지는 않은지, 난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교정해 줘야 되는 축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안이 이상이다, 안구 위치, 뭐 사위나 사시 같은 안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처방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리즘 양을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해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절 이상이 있다. 이제 조절 이상이라고 하면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의 조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노안 같은 경우는 조절력이 부족하니 이 부족한 만큼을 갖다가 채워주기 위한 가입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근용 안경을 처방하기 위한 이런 가입도 검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시력 보정 용구로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혹 이 사람의 시력 저하의 원인이 질환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시력 저하의 원인이 질환적인 부분인지 진단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질환을 처치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괜찮아지고 있는지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확인 도구로서 또 시력을 확인하면서 시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면은 이제 질환이 제대로 잘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목적으로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할 때 저희가 흔히 어떤 시표를 보면서 읽어봐 라고 해서 환자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검사하는 방법은 자각적 굴절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자랑 피검사랑 서로 물어보면서 답을 주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자각적 굴절 검사라고 하고, 이런 자각적 굴절 검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시력값을 타각적 굴절 검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타각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검사자가 피검사의 눈을 확인을 하고 시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필요로 하는 교정 굴절력 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타각적 굴절 방법이에요. 뭐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이 자각적 굴절 검사법을 이용을 해서 시력을 측정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잘 해주기가 힘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 협조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타각적 굴절 검사를 이용을 해서 시력을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자각적 굴절 검사는 잘 아시겠지만 시력 측정할 때 시력표 필요할 거고, 시력표에 있는 이제 시표를 짚어야 되는 지휘봉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단한 양한 시력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한 할 때는 이제 검사하지 않는 쪽 눈을 가리기 위한 차폐기, 차폐자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검사할 때 사용되는 시표도 원거리 시력 측정하려고 하면 원거리 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원거리 시력표가 필요하고, 근거리 시력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근거리에 해당되는 그 근거리용 시력표가 따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그 시력표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스탠드식도 있고, 아니면은 빔을 쌓아가지고 보여주는 식도 있고, 아니 스크린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력표의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실내 조명에서 이 측정을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요즘에 안경원의 대부분이 이제 빔으로 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시력표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엔 조금 어두운 데서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경우엔 뭐 주변에 그 조든 한 50룩스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시력표는 그 주변 이 시력표 그 주변 조도에 따라서 조금 어두운 건 한 200룩스부터 좀 밝은 것은 1000룩스까지 다양하게 주변 이제 조도와 관계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시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고, 이게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타각적으로 굴절 검사를 할 때는 안굴절력계라든지 검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검사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시력값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안굴절력계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안경원에 가시게 되면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맨 처음 앉게 되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턱 올려놓으면은 앞에 열기구랑 집이 뭐 이렇게 약간 멀어졌다 흐려졌다가 선명해졌다 하는 기계 있죠. 이게 안굴절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사람의 시력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굴절 교정 값을 필요로 하는지, 교정 렌즈 굴절 값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기계에서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목적으로 같이 사용되는 또 검연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형태만 다르지 사용하는 목적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각적 굴절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측정할 때 이런 도구들을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시력은 이제 원거리 시력도 측정을 하고 이제 근거리 시력도 측정을 하는데 원거리 시력을 이제 기본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시력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근거리 시력을 측정하는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거리 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절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시력을 확인하는 이유는 조절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그리고 이제 조절과 같이 동반되는 폭주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리 시력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죠? 목적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원거리 시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력을 측정을 할 때 이제 위에 가장 큰 시표부터 쭉 이제 내려가면서 작은 시표를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거리 시력을 측정을 할 때는 검사거리 뭐 5m, 뭐 20피트라고 하면 6m인데 여기에 시표를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표를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읽힐 때 보통 이제 단안부터 먼저 하고 그 단안이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부터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큰 시표부터 작은 시표를 이렇게 읽혀가요. 그죠? 읽을 때 위에는 이제 큰 시표 같은 경우에는 숫자 그 시표가 몇 개 안 되죠. 한 3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아래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그 한 줄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시표의 수가 이제 많아질 텐데 읽힐 때 모두 다 읽어야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줄에 있는 시표에 있어서 과반수만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개의 시표가 있었고 여기서 3개 읽으면 그 다음 시표로 이렇게 빨리빨리 읽혀야 되겠죠.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읽을 때도 계속 읽을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한 3초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나서 표기를 하실 때도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처방전에 쓰는 표기법이 이제 이렇게 약속된 표기법에 따라서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측정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눈이기 때문에 뭐 R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OD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OD. 그리고 지금 VD는 지금 시력 V에 대한 V고 그리고 D는 오른쪽 눈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고요. VO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혹은 RV 오른쪽에 비주얼 눈 시력 이렇게 해가지고 RV로 쓸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 뭐 RE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R이든 OD든 VD든 VOD든 RV든 뭐 RE든 전부 다 오른쪽 눈을 의미를 하는구나 아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의 시력이 얼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1.0이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안의 시력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 눈을 의미하는 L 혹은 OS, VS, VOS 혹은 LV 아니면 LE 이런 식으로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시력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보통 양안은 OU를 쓰죠. 그죠? 그래서 OU 해서 시력이 양쪽 시력, 양안 시력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통일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사람의 시력을 측정을 했었을 때, 시력이 좋지 않아서 0.1의 시표까지 읽혔는데도 불구하고 0.1도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0.1도 시력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 보통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마이너스 시력은 없거든요. 마이너스 시력은 없고 그래서 실제 이제 0.1보다 안 되는 시력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서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0.1을 못 읽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5m 거리에서 측정을 했다면 이제 0.1 시표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 거리를 단축하는 거예요. 자, 5m에서 0.1의 시표를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환자는 이 0.1의 시표를 보는 상황에서 1m씩 검사 이 시표 쪽으로 전진을 하는 거죠. 4m, 3m, 2m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면서 0.1의 시표를 인지할 수 있는 그 검사거리까지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피검자가 쭉쭉쭉 전진을 해서 이 검사거리 2m에서 0.1의 시표를 인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시력은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0.1 하고 기본적으로 이 시력표가 5m용이었기 때문에 5m 기준에 대해서 2m에서 인지를 했어. 그러면은 5분의 2 이렇게 해서 0.04다라고 이렇게 이 시력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근데 1m까지 전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C표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C표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1m 거리에서 이 사람 눈앞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개인지 맞춰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안전 지수라고 얘기해요. 손가락 수를 인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시력이라고 해서 이제 손가락의 수를 확인하는 거 finger count라고 해서 FC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MD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라틴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지수 시력, 안전 지수 정도의 어떤 시력 값을 가졌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1m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고 인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혹은 인지를 했다. 그러면 이 손가락 수를 조금 더 멀리 가면서 인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가락 수를 인지할 수 있는 최장 거리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혹 1m에서도 손가락 수를 인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이제 손가락 수를 물어본데 최단거리는 30cm까지 30cm까지 가서도 손가락 수를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눈을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70cm에서 이 손가락 수를 인지를 했대요. 그러면 RE 오른쪽 눈 70cm에서 finger count 이렇게 다 적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FC로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RV 오른쪽 눈이고 fingers at 그죠 30cm에서 읽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표기해 주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기해도 다 의미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우한의 시력이 30cm에서 지수 시력 값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혹은 LV 왼쪽 눈이고요. ND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 꼭 적어야 되는 것은 지금 검사 거리를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적어 주셔야 되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단은 30cm까지 30cm에서도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세요. 그 다음 단계가 안전 수동 단계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1m 거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1m에서 손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손에 흔드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안전 수동인데, 그래서 핸드 무브먼트에서 지금 HM으로 표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M으로, 역시 라틴어기 때문에 MM으로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역시 1m에서 흔드는지 확인하고 인지를 잘 해요. 그러면 최장거리 뒤로 쭉 물러나면서 어디까지 이 사람이 이 손의 흔들림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m에서도 인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 이제 검사거리를 좁혀야 되겠죠. 역시 30cm까지, 최다는 30cm예요. 30cm에서도 이렇게 손 흔들림을 갖다가 흔드는 걸 인지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이 피검자가 흔드는 것을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시력이 핸드 무브먼트 정도다 하면 이렇게 적어 주시고, 반드시 여기도 이제 그 어디에서 인지를 했는지에 대한 그 검사 거리는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 30cm에서도 인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빛에 대한 인지, 광각 시력 LP로 표기를 하거든요. SL로도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LP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프로젝션이 있고 라이트 퍼셉션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이 피검자 앞에서 빛을 비추는데 어느 방향에서 빛이 오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인지가 되는지 라이트 프로젝션을 갖다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방향에 대한 인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빛을 갖다 깜빡깜빡하면서 빛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지, 빛의 인식이 가능한지 라이트 퍼셉션으로 이제 그 정도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측정을 했더니만 LP다. 그러면 이제 뭐 LP인데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뭐 라이트 프로젝션인지 라이트 퍼셉션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SL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각 정도의 시력을 가졌구나라고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 빛도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시력이 없는 거죠. 맹인 거죠. 그래서 광각도 판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력을 그냥 0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맹이라고 그냥 한글로 적어주셔도 되고, 혹은 누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력을 갖다가 측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각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안으로 이렇게 시력을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